안녕하세요. 부동산 강사 현입니다. 오늘 영상 빠르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의 제목은요. 두렵다. 2030의 주거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정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만든 이유는요. 정말 심각합니다. 이게 너무 심각해가지고요. 앞으로 5년이 지났을 때 또는 10년이 지났을 때 야, 이분들은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또는 이것이 이분들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사회의 문제가 돼 가지고 '야 이게 어떻게 비용을 치러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나.' 그래서 차라리 지금쯤은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 보시라 구독자님들이. 지금 생각을 해 보고 지금 여기서 풀어 봐야지 시간이 더 흘렀을 때 이 문제가 심각해지면 '큰 문제가 생긴다.'라고 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을 만든 가장 큰 건 뭐냐면요. 자, 이 생각을 한번 해 보고 싶은 거죠. 젊은 세대들한테 집을 살 때 왜 대출을 많이 해 주어야 되는 거. 즉 젊은 세대들한테 투기 대출을 많이 해줘 가지고 투기라든가 집값 상승에 요인이 있다 할지라도 젊은 세대들한테 왜 집을 살 때 대출을 많이 해 주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전세 제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각 나라마다요. 고유한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고유한 제도. 지금 주식 있지 않습니까? 주식. 주식에 대해서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 주식은 배당을 안 해준다. 또는 자사주 소각을 많이 안 한다. 뭐 이런 부분들을 해서 말이 맞죠. 그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배당 부분만을 놓고 보면요. 배당 부분만 놓고 보면 각 나라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비유하는 게 뭐냐면 미국 주식이 배당을 많이 해준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맞죠.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좀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게 있죠. 미국은요. 주식에 대한 배당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연금처럼 받아가지고 생활할 수 있죠. 그 주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요. 시장이 너무 큽니다. 시장이 커가지고요. 어디서 1, 2등 기업만 되더라도 너무 크기 때문에 커다란 그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미국 기업 월마트, 그다음에 아마존, 모건 스탠리, 쉐브론 뭐 이런 거, 심지어 코카콜라 이런 것들도요. 워낙 시장이 크다 보니까 1 등, 2 등만 돼 버리게 되면 그 소비자들이 이걸 구매해 주기 때문에 당연히 주주들에 대한 환원 정책이 있어 가지고 이런 배당이 가능하죠. 또 그다음에 언어입니다, 언어. 이 영어권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소비되거든요, 언어. 그래서 굉장히 언어가 중요하고 또 우리나라도 그 문화적 힘으로 인해서 케이팝이 뜨고 우리나라 한글을 배우게 되고 그러면 동남아시아라든가 몽골 시장에 좀 빠르게 쉽게 그렇게 전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의 힘, 언어의 힘이 좋은데 미국이 그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커다란 시장하고 그다음에 영어권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기업은 당연히 작은 기업도 순식간에 주도 1등 기업이 돼 버리면 확 커져 버리게 되고 이런 게 적극적으로 일어나게 되니까 여기서 안정적인 뭐 헬스케어, 유나이트 헬스케어 뭐 이런 것들은 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소비자들이 소비를 해 주는 거니까 배당을 많이 해 주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배당을 많이 하고 싶어도 지금 반도체 수익이 크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수익도 사이클이 있어 가지고요. 2023년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하이닉스는 부도 위기에 몰렸었고요. 삼성전자도 진짜 좀 이런 표현 뭐하지만은 뭐 안 가는 전자 그다음에 뭐 망한 뭐 그런 형 뭐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요. 영업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요거를 좀 배당보다는 좀 축적을 해 가지고 미래를 위해서 써야 된다는 이 관념이 강합니다. 배당을 해줘 가지고 이익 잉여금 뭐 이런 잉여금들이 만일에 또 위기가 왔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흔들릴 수 있거든요. 삼성하고 하이닉스도 흔들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 이게 배당을 안 해주라 그 뜻이 아니고요. 배당도 많이 해줘야 되고요. 자사주도 소각을 해줘야 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 뭐냐면 각 나라마다 고유한 제도와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는 전세하고 대출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세랑 대출이 왜 중요했냐면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못 살았습니다. 시골에서 근대화가 되면서 시골에 있던 분들이 도심으로 와야 됐습니다. 경제 개발을 하려니까. 그러니까 뭐 진짜 뭐 전라도, 경상도 뭐 어디 뭐 충청도든
도심에 일자리가 있으니까 쭉 왔단 말이죠. 그래서 서울에서 모여서 살았던 데가 어디냐면 해방촌, 이태원, 화곡동, 그다음에 금호동, 옥수동, 아현동, 흑석동 이런 데들이죠. 지금은 다 재개발돼 가지고 좋은 아파트들이 있는 데인데 이런 데들에 다 몰려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지방 분들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 여기에서 다 뭘 하냐면 뭐 전세도 아니고요. 새빵살이라고 있습니다. 새빵살이. 사글세라고 하죠. 그래 가지고 막 진짜 사글세 뭐 서로 뭐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소득도 높지 않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근데 이 소득을 가지고 새빵살이 사글세를 내다 보니까 절반 정도가 월세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판단하기에 '아 이렇게 가지 말고 저리로 이분들에게 우선은 전세 자금을 대출해 주자.' 그렇게 해 가지고 활성화된 게 어떻게 보면 전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세는 뭐냐면 우리나라 경제 개발을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들이면서 이분들을 활용해서 경제 개발을 이뤄냈고 그때 이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했던 게 전세고요. 그다음에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니까 신도시를 만듭니다. 일산, 분당 뭐 그죠? 뭐 삼본 뭐 이렇게 해서 신도시를 만드는데 또 이때는 어떤 거가 있냐면 이 사람들이 이 서울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 또는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집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중산층이 생겨 가지고 소비를 해야 되고 안정화돼야 되니까 이들 집을 살 때 그러면 이분들이 살 때 자기 돈으로 사느냐? 아니죠. 대출을 해 줬습니다, 대출을. 그러니까 정부가 의도적으로 저리로 전세를 해 줬고 그다음에 대출을 해줘 가지고 이분들이 이거를 갚아 나가지 않습니까? 또 성공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해 가지고 자본을 축적해 가지고 자녀도 많이 낳고 그래서 이 개발의 과정, 성장의 과정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전세라든가 대출 부분이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독특한 문화 현상일 수 있고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산업 현상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별하게 뭐냐면 소유와 거주가 불일치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좋은 일자리들이 판교, 남부 쪽이라든가 하이닉스, 삼성전자 쪽으로 가기 때문에 계속 소유와 거주가 불일치를 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을 따른다고 하게 되면 젊은 사람들한테 전세 쪽이라든가 대출로 인해서 주거를 마련하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돼 버리면 불일치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분들이 2030들이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또 전세로 살아야 할 필요성도 있는데 이러지 못하고 월세로 가게 되면 자본 축적하기가 어렵고 과거 윗세대들이 해서 자본을 축적하고 우리나라가 발전을 했었는데 이분들이 부실해지면 자녀를 못 낳게 되고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니까요. 이게 5년, 10년 뒤에는 큰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젊은 세대들한테 뭐 나이를 좀 제한을 두어서라도 이게 문제가 되고 폐단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 폐단에 대한 뭐랄까요? 그것보다는 2030 세대들이 자산을 축적하게 또는 물가가 오를 때 그분들이 이렇게 가고 또 젊기 때문에 벌어 나가고 갚아 나가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영상 시작으로 돌아가 가지고 젊은 세대들한테 왜 대출을 많이 해 줘야 되는가? 이분들이 우리나라의 주도 세력이고 이분들이 안정이 돼야지만 또 좋은 주거 지역에서 접근을 해 가지고 자산을 형성해야지만 결국은 순환이 돼 가지고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사회적으로 비용을 치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투기의 수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좀 살게끔 해 줘야 됩니다. 충분한 좋은 제도. 그거를 규제로 인해 가지고 기존 소유자들한테 세금이나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는 절대 매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찍은 이유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2030의 주거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가 돼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구독자님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너무 힘든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주식에만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만큼은 또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야지. 부동산이 안정이 되고 그다음에 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려는 것보단 기존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더 장점이 뭔지를 흡수하고 또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거에서 저는 적극적으로 전세 제도는 유지, 장려 이거를 원하고요. 그다음에 젊은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대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저의 생각은 이렇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